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 아이키 갑타임 120만 요정 오윤혜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난 주말 제주도에 가서 해먹다 화났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네. 그거의 2탄인 것 같아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날짜가 정해졌잖아요. 24일. 저 그것 때문에 지금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속상하고 약간 이거 정신적 피해 보상을 어딘가에 하고 싶은데 답답할 뿐입니다. 네. 뭔가 이렇게 무력하게 일본의 한마디 찍소리도 못하고 심지어 찾아보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실 예산 3,800만 원을 써가면서까지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영상을 제작했고 과거에도 보니까 문체부를 중심으로 수산물 안전관리 홍보 차원에서 10억이라는 돈의 예산을 써서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 정보 광고를 하는데 이제 세금 10억이 들어갔고 그러니까 뭔가 온몸으로 막아도 시원찮을 판에 뭔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이게 또 안전하다고 영상을 제작하는 것도 열받고 오염수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걸 또 괴담이라고 얘기하고 오염수 안정성을 홍보하는데 또 국민 세금으로 제작하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답변을 들어보니까 더 기가 찹니다. 이 3,800만 원 들여가지고 영상 제작한 거 국민의 안전을 위한 홍보의 예산 운영이 이거 취지가 부합한다. 이 국민 안전을 위한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답변들을 들었을 때 제가 이게 내가 뭔가 상식이나 사고가 잘못되는 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써달라고 권력을 준 거예요. 네. 그런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데 세금과 권력을 쓰고 있다라는 사실. 이 무력감이 이거 어떻게 막 주체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피디님이 다 토해내라고 해가지고 솔직히 저 토해낼 때도 없는데 여기 와서 토해내는 거예요. 너무 속상합니다. 예, 너무 속상합니다. 저도 속상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게 이제 원래 30년 방류 계획인데 3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이 원자로가 바깥으로 노출돼 있고 이 원자로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래야 근본 원인이 제거되는 거잖아요. 원자로가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열이 나는 거고 그 열을 식혀주지 않으면 폭발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을 공급을 하는 거고 그 물이 그대로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고 그걸 방류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얼마 전에 로봇이 들어가서 이거를 이 핵 연료봉을 제거할 수 있는지 가는데 로봇이 너무 강하게 피폭당해가지고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 박살난 원전의 폐수를 30년 동안 투기한다는 게 안전하다는 건 비상식적이잖아요. 이 상식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안 그래도 기상 이변 현상 때문에 지구가 얼마나 파괴되고 있습니까? 미래 세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은 이거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린피스도 그렇고 일본 내부에서도 그렇고 일본 내부 여론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 바뀌고 있고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관련된 이런 단체들이나 어민들도 반대하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 오염수 투기를 한다면 어땠을까?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광우병 촛불 시즌2처럼 다 들고 일어났을 것 같아요. 이건 우리나라에서 투기를 해도 온몸으로 막아야 될 판에 이렇게까지 방조 아니라 약간 안전하다고 홍보를 하는 셈이니까 이거는 전 아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신세계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그 정부 입장을 보면 너무 웃겨요. 이게 오염수 방류의 계획상의 과학적 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계획상에 또 과학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계획에 과학이 왜 필요하며? 뭐 계획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근데 계획은 전부 다 괜찮다. 근데 방류 계획은 괜찮다. 근데 방류를 내가 찬성하는 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답변들이 더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내놓고 있는 찬성합니다, 지지합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반대 여론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걸 알고 있나 보네요. 사실은 다 과학적 기술적 문제는 없다. IAEA를 존중한다. 대통령이 IAEA를 존중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IAEA의 계획에 따라서 IAEA는
그 방류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게 네. 무슨 얘기예요? 방류하는 것에 존중하고 찬성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들은 다 알고 있죠.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그냥 빙빙 돌리고만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고 정확하게 국민들을 설득하고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가 파견한다고 했던 거 이거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 거절됐어요. 무산됐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 전문가 그 후쿠시마 방류 현장에 못 갑니다. 아니 기시다 너무하네요. 왜 이렇게 냉정해? 우리는 10억까지 들여가지고 이렇게 홍보 영상까지 만들어주는데 그러니까. 그 한 명도 허용을 안 해줍니까? 허용 안 해줬어요. 그래서 IAEA 후쿠시마 원전 현장 사무소를 자주 방문하기로 했. IAEA 현장 사무소 방문한다는 거예요. 방류 현장, 방류 알프스 그 현장을 가서 방문할 수 있어야 되고 방문 정도가 아니라 상주하면서 감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최선이래요. 심리적 전문가 파견, 사실상 전문가 파견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그럼 이건 대통령이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진짜 정부의 거대 여당과 야당의 거대죠. 거대 야당도 더 온몸으로 투쟁해서 막아주기를 기대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렇게 돈이 없는데 우리가 10억 들여서 홍보회사 만들고 3,800만 원 들어서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과학은 과학이 한국의 미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났어요, 연구 개발비가 역사상 첫 13.9%로 싹둑 잘리고 예산 10.8%, 20% 사업 구조 조정. 새로운 연구는 꿈도 못 꾼다. 연구원들이 아주 충격에 빠졌습니다. 네, 이거 기재부에서 내년 예산 지금 세수가 적잖아요. 네, 그렇죠. 세금 모자라다고 난리야. 모자라 네. 39.7조 39조 7천억 원이 올 상반기에만 덜 거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긴축 재정, 건전 재정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예산 추경도 안 한다고 그러고 채권 발행도 안 한다고 하고 정부가 빚도 안 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년 네. 예산은 전반적으로 다 줄어들었어요. 근데 왜 하필 과학입니까? 과학은 또 확 잘렸어요. 이거 왜 이러냐면 네. 그 기재부에서 지침을 다 줬어요. 몇 퍼센트 전부 다 잘라라. 네. 근데 이 연구기관, 네. 정부 국가 공공연구기관에서는 과학기술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과학기술에 뭐 30% 이상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네. 그럴 줄 알고 예산을 짰었어요. 네. 그랬다가 갑자기 과학기술 예산을 확 잘라버린 거예요. 30%까지 자른다고 했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뭐 이것도 이권 카르텔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누적된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내어 효율화하고 예산과 제도를 혁신해 이권 카르텔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R&D 연구부에도 이권 카르텔이 있다.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핀셋처럼 조사와 수사를 통해서 끄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년 예산도 부족하고 이권 카르텔도 쳐내야 되니까 이게 두 가지 말이 딱 만나면서 일괄적으로 10%, 일괄적으로 15% 이렇게 예산을 그냥 일괄 처리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 전 세계 패권 경쟁이 과학으로 집중됐단 말이에요. 근데 왜 대통령은 말만 하면은 AI, 디지털 플랫폼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네. 근데 지난주에 우리 이 디지털 클라우드, 디지털 정부,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네. 관련해서도 예산이 반의 반으로 줄었어요. 아, 그러니까 과학을 입에 달고 계시는데 네. 정말 과학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네. 어떤 투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이권 카르텔이 있다면 그것은 걷어내야 되겠지만 그렇죠. 조금 이렇게 좀 정확하게 네. 핀셋처럼 걷어낼 건 걷어내고 정확하게 지원할 걸 지원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자릅니다. 전 정부에서 했던 거 일단 무작정 자르고 봐요. 지금 연구사,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라는 거는 네. 어쨌든 이게 엄청나게 치명적이라는 거. 그리고 치명적이죠. 국민들이 지금 밝혀진 가장 이렇게 수면 위에 올라왔던 이권 카르텔은 검찰 특활비예요. 맞죠. 이거는 아주 세세하게 다 영수증 가려버리고 현금으로 몇 천만 원씩 써버리고 그랬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폭적으로 예상 삭감해주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걸 보여줘야지 갑자기 계속 과학이 중요하다고 해놓고 행동은 이렇게 과학을 예산을 삭감해버린다? 네. 이거는 진짜 말과 행동이 또 정확하게 언행 불일치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답답한 노릇입니다. 과학도 그렇고요. 오염수도 그렇고요. 지금 당장 나이 50 넘고 60 넘은 분들 입장에서는 저도 뭐 50이 넘었습니다만은 그냥 이렇게 살고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미래 세대는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저출산 얘기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 정부는. 네. 미래 세대는 과학, 환경 그렇죠. 안전.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당연하죠. 안전, 안보, 과학, 그다음에 이런 환경 이런 게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에 미래 세대를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지금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버리고. 네. 탄소 저감 대책도요. 앞으로 3년 동안에는 아주 적게 저감하고요. 그 임기 끝나는 이후부터는 굉장히 많이 탄소 저감해야 되는 걸로 계획을 바꾸셨어요. 또 임기 내에 이뤄주시기를. 네. 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는 어떻게 해서든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네. 받아들이기 너무 힘듭니다. 예, 3부에서는 용해인 장해찬의 용장오트, 4부에서는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불발과 관련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하프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